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기자, 우리가 보통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 때이기도 하고 먹을 게 풍성해서 그래서 더 즐거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고민인 시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을에 먹으면 더 맛있는 제철 해산물 3인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제철 해산물 3인방이요? 네. 역시 해산물은 이 제철에 먹어야 맛있잖아요. 가을 제철 해산물 하니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네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일단 가을 전어가 생각이 나고요. 그럼 이 기자가 뽑은 해산물 3인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제철 해산물은 바로 대하입니다. 아, 네. 아, 네. 역시 저도 얼마 전에 화려합니다. 네. 대하를 먹었거든요. 소금구이 해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 살아있는 새우를 딱 넣자마자 뚜껑을 덮었더니 팔딱팔딱 뛰는 게 사실 마음은 좀 아팠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생각을 하니까 또 군침이 도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족관에서 생생하게 이제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새우는 대하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그래요? 요즘 대하 제철이니까 당연히 수족관에 있는 게 대하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있었다면 그 새우는 대하가 아니라 이제 흰다리 새우인데요. 아. 흰다리 새우는 남미에서 들여와서 국내에서 양식하는 종입니다. 양식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점까지 유통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반면에 대하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서식하는 토종 새우예요. 네. 양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다에서 잡는데요. 잡는 즉시 죽기 때문에 소비자까지 아. 이제 살아서 유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먹은 것이 살아있었으니까 대하가 아니라 정확히는 흰다리 새우였겠네요. 네. 대하는 가을이 제철이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대하를 보면, 살아있는 새우를 보면 대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럼 흰다리 새우와 대하, 이걸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크기나 색으로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음. 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크기도 보통은 대하가 흰다리 새우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양식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흰다리 새우 몸집을 키울 수 있거든요. 네. 한 가지 확실한 게 새우 머리 중앙에 있는 뿔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뿔이 잎보다 길면 아. 대하고요. 잎과 길이가 같거나 짧으면 흰다리 새우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차이가 확실하게 나네요. 맹앵커 그때 새우 먹었다 그랬는데 네.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먹는 데만 집중을 해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하러 다시 한번 많이 먹어봐야겠는데요. 필요하죠. 네. 네. 네, 이렇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흰다리 새우가 양식이 된다고 했는데 대하도 이렇게 양식하면 더 유통이 많이 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네. 대하가 양식이 많이 됐는데요. 흰반전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양식 대하가 대거 이제 폐사를 하게 됐어요. 아. 그 이후부터 이제 양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됐는데요. 대하가 특히나 이제 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양식이니까 물을 갈아주거나 아니면 소독을 해주면 계속해서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양식을 할 때 이제 바닷물을 끓여다 쓰는데 물을 갈아줄 때 이제 계속 이 바닷물을 유입을 시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토착화되면서 물이 계속 바꿔준다고 해도 물을 갈아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반면에 흰다리 새우는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런 이유로 흰다리 새우 양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흰다리 새우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제 고밀도로 양식을 해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생산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대하는 여러 마리를 고밀집으로 이제 양식을 하게 되면 서로 잡아먹는 이런 공식의 특성이 있어서 대규모 양식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잡아먹기까지 하니까 양식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그래도 대하가 우리나라 토종 새우라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좀 양식으로도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는 바이오플락이라는 방식으로 대하를 양식하려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락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기술인 거죠? 네, 바이오플락은 미생물을 활용한 양식법인데요. 네. 이 수산물을 양식을 하다 보면 수산물이 배출하는 배설물도 있고 먹이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물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오염물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물 안에 넣어줘서 이 오염물을 분해하니까 물을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서 유입되는 게 방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네. 항생제도 덜 쓸 수 있게 되니까 건강한 양식
양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흰다리 새우는 현재 이 방법으로도 양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대하도 이 방법으로 양식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오플락으로 흰다리 새우를 양식했을 때 그 빨리 성장하고 고밀도에도 잘 크고 그런 흰다리 새우의 특성과 사육수 교환을 줄여주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생제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거의 못하죠.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서 양식을 하다 보니 지난해 저희가 연 4회 시험 생산을 했거든요. 네, 이 기술이 잘 자리 잡아서 꼭 대하뿐만 아니라 다른 해산물도 좀 건강하게 기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제철 해산물 3인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해산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제철 해산물은 바로 꽃게입니다. 네, 꽃게.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꽃게군요, 이번엔. 네, 맞습니다. 가을철에 꽃게가 좀 많이 잡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꽃게는 난류성 어종으로 6월과 7월 한 수온이 18도에서 19도 정도에서 산란을 하고 그 이후에 더 높은 온도에서 서식을 합니다. 가을철에 우리나라 바다로 많이 유입되면서 이 시기 어획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가을에 꽃게를 먹는다라고 하면 암컷을 먹어야 할까요? 수컷을 먹어야 할까요? 암컷이 산란을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네, 저장하니까 알도 많이 네, 있어야 되니까요. 당연히 암컷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을에 꽃게를 드신다면 이왕이면 아. 수컷을 드시는 네. 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왜죠? 6월과 7월에 암컷이 산란을 하고 나면 가을까지 이제 암컷이 살을 좀 키우는 데는 시간이 부족한데요. 반면에 수컷은 가을까지 아주 살을 단단하게 키우기 때문에 더 맛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드신다면 수컷을 드시는 것을 제가 추천하고 싶네요. 그럼 암수를 구분하는 법을 좀 알아야겠는데요? 네, 꽃게를 뒤집으면 배가 있는데 네. 배에 꼬리가 올라와 있어요. 네. 복부를 덮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속칭 전문가들은 개 배꼽이라고 부르는데 암컷은 모양이 좀 더 둥글고요. 수컷은 세로 모양으로 좀 더 뾰족합니다. 그 모양을 비교하신다면 암수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저렇게 비교한다면 구별을 잘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혹시 대하처럼 꽃게도 양식이 좀 불가능한가요? 꽃게의 경우도 수온에 일단 민감하기도 하고요. 서로 네. 공식, 서로 잡아먹는 특성이 역시, 있어서 네. 대규모 양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꽃게는 따뜻한 바다에서 산다고 했는데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가면 더 많은 꽃게를 맛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단순히 사실 수온이 올라가면 많이 잡힐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획량이라는 게 워낙 이제 여러 조건이 다 부합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네. 수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어장이 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덜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강수량이 많이 올라가서 염류가 그러니까 뭐 그 바닷물 안에 있는 질소나 규소의 농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 또 어획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중국의 불법 어획과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앞으로의 어획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맛있는 꽃게가 우리 바다를 많이 네.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인방의 마지막 해산물을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해산물은 바로 전어입니다. 네, 전어가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전어 많이들 뭐 사실 가을하면 대표적으로 네. 떠오르는 게 네, 전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말들이 참 많죠. 네, 맞아요. 가을 전어는 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 또 가을 전어는 깨가 서말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맛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전어는 이제 3월에서 6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요. 꽃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일찍 산란을 해서 여름 동안 뭐 플랑크톤이나 여러 가지 유기물을 먹어서 몸집을 키워서 가을철에 한 약 20cm 이상으로 이제 몸집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지방질도 많이 축적이 되고 또 워낙 이제 뼈가 부드럽기 때문에 뼈째 네. 뭐 구워 먹기도 하고 회로 먹기도 하죠. 아주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맞습니다. 전어가 나오면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전어도 양식이 안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전어 역시 뭐 수온에 좀 민감한 특성도 있고요. 꽃게와 좀 다른 점은 전어는 이제 가을에만 먹는 생선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양식을 네. 통해서 사시사철 생산을 한다고 해도 다른 계절은 잘 소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양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자연산으로 잡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전어를 드실 때 내가 팁을 드리자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지방질이 풍부해서 고소하다고 해요. 그래서 구이로
드실 때는 좀 큰 전어를 구매하셔서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집이 큰 게 맛있기까지 하는군요. 지금까지 이 가을 제철 해산물 3인방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아직 가을 제철 해산물을 못 드신 분이 계시다면 서두르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욱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